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을 섬기고 있는 박영규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시드스쿨 프로그램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과 한국 리더십 학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로맨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포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어제 GS 칼텍스와 미팅하는 가운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제안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제안만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로맨스가 너무 중요하다. 로맨스 없이 제안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현장에서 한번 우리는 배운 거 바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하기 위해서 로맨스와 프로포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로맨스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대교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겨자씨.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나무, 큰 숲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겨자씨로 비유를 드셨어요. 근데 겨자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고 먼 훗날 나중에는 큰 풀, 가지, 나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대교단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리더십 학교는 2001년에 대한민국에 태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2009년에 대한민국에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8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는데 이 8년의 이 시간이 무엇인가 하냐면 여러분들의 선배, 8기 선배들이 필드 스터디를 떠나서 갔다 와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유럽으로. 코로나 이후로, 원래는 코로나 이전까지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으로 독일과 스위스 제네바와 룩셈부르크로 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채영이가 우리 청년입니다. 그래서 채영이가 수업만 듣고 오면요, 교회에서 크리스 자랑을 너무 해요. 우리 그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크리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크리스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식은 매주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잖아요. 8기 선배들이 미국으로 가서 만난 곳이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티치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티치 포 아메리카는 대학 졸업생들이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하버드, 예일, 기타 등등의 유수의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2년 동안을 빈민 지역의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당시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사회 양극화 문제, 경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교육 양극화 문제가 대한민국에도 여실히 있었던 것을 보죠. 가난은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환경을 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기관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와 기도와 소망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설립된 기관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에서 운영한 학교가 시드스쿨. 어찌 보면 한국 리더십 학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한국 리더십 학교는 리더십 코리아에서 운영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국 리더십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시드스쿨입니다. 한 가지 모토를 가지고 출범을 했어요.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그리고 동행하고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시드스쿨이 처음 만난 학교가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그 덕양중학교라고 아세요? 어디에 있냐면 서울 제일 끝자락,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 끝자락, 그러니까 서울과
일산이 만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변두리고요. 일산을 중심으로 보면 일산에서도 변두리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언제 만났냐면 2009년 처음 시드스쿨이 이 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학교 근처에 배경을 보게 되면 1960년대, 70년대 환경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자촌과 지역 환경이 거의 어떻게 보면 빈민가에 이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학교 폭력과 비행 청소년 일탈, 그리고 가정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고,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폐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 학교에 시드스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스쿨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기 혁신학교로 변모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리고 모든 중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선생님들은 교사 연수를 받는 학교,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냐면 시드스쿨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드스쿨 운영을 하는데 침 뱉고 욕하고 때리고 폭력을 일삼는 아이들이 시드스쿨 1년의 과정, 대학생 봉사자들이 가서 1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었을 때 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누가 봤냐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침 뱉던 애들이 숙제해오고, 그리고 친구들 때리던 애들이 발표해서 손 들고 발표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도 함께 변화된 것입니다. 아, 얘네들 이런 애들 아니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지?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학교 선생님들도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마을 전체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 덕양중학교에서는 시드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4번이나 바뀌셨어요. 원래 보통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스쿨은 바뀌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줄곧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산중학교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일산중학교. 이 학교는 여러분 사진이 선정적일 수 있는데 어떤 학교로 유명하냐면 졸업식 때 남자고 여자고 발개 벗고 졸업식 행사를 치렀던 학교로 전 언론이 유명했던 학교였습니다. 밀가루 던지고 일탈 때문에 경찰서며 교육청이며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던 학교였어요. 이 학교에서 덕양중학교의 사례를 보고 시드스쿨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 학교에도 시드스쿨 들어와 주십시오. 그때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시드스쿨이 일산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산중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모두 환호했고 지금 계속 이 시드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너무 밝아졌어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만족도가 너무 좋으세요. 그 중심에 역시 저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드스쿨이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드스쿨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최용섭 대표, 그리고 좋은교사운동의 한성준 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현철 원장, 아신대학교 상담학 교수 곽은진 교수님을 초청해서 발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곳,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앞으로 지난 15년은 이렇게 걸어왔는데 앞으로의 15년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한 사람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동그라미 보이세요? 최홍섭 대표, 여러분들의 선배. 8기 미국의 필드 스터디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이장로 교수님과 우리 임 총장님 눈 맞았다고 했을 때 이분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재학 중에 학교를 휴학하고 온통 시드스쿨에 헌신했던 이 헌신과 노력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과 시드스쿨의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한국 리더십 학교와 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것이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모였는데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교육 양극화, 사회 양극화, 경제 양극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멘토링 기관이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시드스쿨처럼 진정성 있게 오랜 기간, 1년 동안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동행하는 기관은 시드스쿨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평가
를 받게 되고 또 고민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의 15년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라고 하고 15주년 기념 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때를 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을 한 분을 초청을 합니다. 네, 이장호 명예 교장님께서 이장호 교장님께서 시드스쿨의 초대 단장님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초창기 설립 때부터 15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시드스쿨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됐고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드스쿨이 탄생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듣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이태원 교무위원님께서 교무위원 대표로 감사패를 증정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대학생인데요. 지금 올해 2월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친구가 10년 전에 시드스쿨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시드스쿨을 만났을 때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보통 부모님들의 어려움은 무엇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큽니까? 경제 문제. 돈 문제이죠. 돈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관계가 불화가 생기면서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이 친구가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고 있을 그때 시드스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시드스쿨을 만나서 저 위에 사진 보게 되면 이 중학교 2학년 때의 모습입니다. 1학기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강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2학기 때는 그것을 토대로 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누구를 만났냐면 옆에 그 빨간색 넥타이 보이신 변호사를 꿈꾸면서 변호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10년 뒤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의 대학생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시드스쿨은 특별히 그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장학금을 주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냐면 본질을 깨워줘요. 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우리 시드스쿨이 하게 되죠. 지금은 대학생 봉사자로 있게 됐는데 올 초에 로스쿨 합격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꿈 무엇인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이 친구가 정말로 질풍노도의 시간 방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드스쿨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0년 전에 오늘날의 이 상황을 과연 꿈꿀 수 있었을까? 시드스쿨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 세상에 뭐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전국에 만난 15년 동안 만난 학생들이 14,000명에 이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호남, 영남, 제주까지 14,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드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시드스쿨이란 소금이다. 아마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 같아요. 들은 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시드스쿨이란 소금이다. 그리고 나에게 시드스쿨이란 무대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생 봉사자들이 지지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시드스쿨이란 가로등이다. 왜냐하면 캄캄한 진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시드스쿨이란 점심시간이다. 왜냐하면 오늘 점심은 무슨 반찬일까? 시드스쿨이 맛있는 무언가를 먹는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어진 일이다. 애들이 뭐 인생을 뭘 알겠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그 행동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생을 바꿔준 일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은요, 그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만나지 않습니다. 넌크리스찬과 기독교는 가리지 않고 제가 공립학교에 특별히 이제 어려운 지역의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결손 가정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아이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 시드스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이들만 받는다면 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낙인을 또 찍히는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절반 5대5 일반 학생들 절반하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절반해서 5대5로 이렇게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저희 시드스쿨을 어떻게 했는가, 중단했는가? 여러분 클스는 어떻게 했는지 혹 아세요? 인터넷으로 했죠. 줌으로 했죠. 저희도 줌으로 했어요. 그런데 줌으로 하니까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단 줌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코로나를 본인이 선택해서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국지적인 곳에서 발생한 일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것을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3개년 동안의 시드스쿨을 온전히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해서 어디로 갔냐면 유네스코에 지정한 천혜 대한민국의 자연 제주도를 향하게 되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유럽으로 필드 스터디 떠나잖아요.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제주도로 필드 스터디 떠난 거예요. 제주도로 가서 이 국지적인 문제가 전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잘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교육받고 함께 다 그 바다 해변에 있는 쓰레기 다 청소하고 이들이 제주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회적 기업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연결해 준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필드 스터디의 스몰 버전, 한국형 버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드스쿨을 아이들과 만나게 되고요. 대한민국 교보사는 시드스쿨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 사업을 또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스칼텍스와 함께 협력해서 마음톡톡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이 마음톡톡 사업은 학교 현장에 누구를 보내냐면 예술치료사들을 보냅니다. 연극, 무용, 음악, 미술. 그래서 마음이 상처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치유해 주는 것.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교사,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서 내 마음도 만지고 너의 마음도 만지는 이 마음톡톡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톡톡 사업을 통해서 작년 서울과 충청 그리고 전라도에서 교사 연수를 통해서 만난 선생님이 87명에 이르고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난 것이 4,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10,000명의 학생들에게 이 마음톡톡 컨텐츠를 공급해서 마음의 심리를 치료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스쿨과 이 마음톡톡 지난 15년 동안에 일구었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이제 다음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지난 15년을 한국 리더십 학교와 시작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15년도 한국 리더십 학교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작은 겨자씨, 그리고 이 작은 겨자씨가 먼 훗날 만들게 될 큰 나무, 큰 수. 15년 전에 이 대한민국 교육부사는 시드스쿨이 이 14,000명의 학생들을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작은 겨자씨, 희망의 겨자씨를 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훗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제2의 최용섭이 되고 또 이렇게 헌신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했으면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을 가지 않아도 이미 한국 사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다문학생들과 탈북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겨자 씨앗, 그 희망 씨앗을 심겨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이제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이미 훈련된 클스 학생들과 동문들과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에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계획이나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8개의 그 탈북 다문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2개 학교 정도만을 먼저 선정해서 저희가 시드스쿨 멘토링 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지난 주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율하고 된 곳이 남북사랑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학교를 저희가 선발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할까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유럽이 가득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 정도에서 가름을 하려고 하고요. 하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이 시간이면 상공에 있지 않겠습니까? 상공에서 독일 땅과 그리고 스위스 땅과 룩셈부르크 땅을 밟고 돌아왔을 때 독일의 통독의 현장을 잘 살펴보고 오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지 작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창하게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루살렘부터 작은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과 한국 리더십 학교가 지난 1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15년 30주년 기념 행사에는 저는 기대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30주년 기념 행사에 다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0주년 기념 행사 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통일이 언제 올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희망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과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발을 내디딜 때 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우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오게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15년 됐잖아요. 저희 그 봉사 자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역량이 15년 동안 축적되고 누적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어떻게 봉사하고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M스쿨, T스쿨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시별로 다 꼼꼼하게 매뉴얼화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핵심 개요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탈북 청소년 시드스쿨이라고 하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 내의 기독대안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 시기는 2024년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저희는 아이들을 1년 동안 함께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2학기가 한 학기가 될 것이고요. 내년 1학기가 이제 2학기가 되어서 1년 과정으로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학기에는 총 11회를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 1회. 시간은 언제 만나냐면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30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바라기는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직장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매여 있거나 9 to 6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이거나 시간이 매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에 하루 정도는 토요일 날 한국문화 체험을 함께 같이 하는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더 이상 나누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유럽이 가득하기 때문에 유럽 돌아오셔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바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잘 경험하시고 잘 보시고 그리고 한국에 컴백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심장에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셔서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